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카카오톡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신 분 계신가요? 2025년 9월 23일 카카오톡은 15년 역사상 최악의 업데이트를 강행했습니다. 구글 플레이 평점은 순식간에 낮아졌고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분노에 찬 리뷰를 쏟아냈죠. 근데 이 상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이 걸었던 그 길입니다. 오늘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어떻게 페이스북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혹시 또 하나의 거대 플랫폼의 몰락 시작은 아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계를 2010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 한국은 막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폰이 한국에 상륙한 지 몇 개월 안 된 시점이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는데 10원에서 20원씩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혜성처럼 등장한 앱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의 성공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무료라는 혁신. SMS는 유료였지만 카톡은 무료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출시 5일 만에 10만 명, 6개월 만에 100만 명, 1년 만에 무려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4,485만 명,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96%가 쓰는 진정한 국민 앱이 된 거죠. 그런데 비슷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이죠. 2004년 하버드 대학 기숙사에서 시작된 페이스북은 초기에 대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SNS였습니다. 이 희소성이 오히려 매력이 됐죠. 거기다 실명제라는 차별화 전략, 그리고 뉴스피드라는 혁신적인 기능까지. 2012년 상장 당시 기업 가치가 무려 1,040억 달러, 전 세계 30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소셜미디어의 절대 강자가 됐습니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이 두 회사의 성공 공식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간편한 사용성, 무료 서비스, 그리고 혁신적인 기능.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시장을 독점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전설에는 끝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페이스북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17년 미국 12세에서 34세 사이 젊은 층의 79%가 페이스북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62%로 급락했죠. 2021년에는 미국 청소년 중 단 27%만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시기 인스타그램은 81%, 스냅챗은 77%였는데 말이죠. 젊은이들은 페이스북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짝퉁 인스타그램, 아재북, 완전히 중년층의 SNS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째,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컨텐츠가 넘쳐났죠. 셋째, 광고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넷째, 끝없는 타임라인 스크롤에 사용자들이 지쳐버렸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친구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광고를 보는 플랫폼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23일 카카오톡이 페이스북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악명 높은 카카오톡 25.8 버전 업데이트.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문제, 친구 탭의 피드화입니다. 원래 친구 목록은 전화번호층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업데이트 후에는 인스타그램처럼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과 게시물이 떡하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왜 거래처 사장님의 프로필 변경 내역을 제가 봐야 하나요? 관심 없는 친구의 소식까지 강제로 보게 되네요. 두 번째 문제, 지금 탭이라는 쇼폼 컨텐츠 도입입니다. 틱톡을 따라하려고 한 건데요. 광고 범벅인 짧은 영상들이 메신저 앱에 등장한 거죠. 사용자들은 황당했습니다. 메신저에서 왜 이런 걸 봐야 하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흉내, 메신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며 분노했죠. 심지어 카카오톡 자동 업데이트 끄는 법이라는 검색어가 급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페이스북의 실패 사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카카오톡은 똑같은 실수를 한 걸까요? 첫 번째 공통점, 사용자를 무시한 독단적 결정.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빠르게 움직이고 깨부수기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카카오톡은 어땠을까요? 토스에서 온 홍민택 CPO가 내부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를 강행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 혼란입니다. 페이스북은 친구와 소통하는 SNS에서 광고 플랫폼으로 변질됐죠. 카카오톡은 메신저인데 SNS가 되려고 했습니다. 둘 다 자신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틱톡 따라하기 병입니다. 페이스북은 스냅챗의 기능을 표절한 스토리를 도입했죠. 인스타그램에선 성공했지만 페이스북 본진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카카오톡의 쇼폼 지금 탭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했어요. 네 번째, 젊은 사용자를 잡으려다가 기존 사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페이스북은 Z세대를 잡으려다가 모두에게 외면당했죠. 카카오톡은 체류 시간을 늘리려다가 핵심 기능을 망가뜨렸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 페이스북은 2021년과 2022년 사이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자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에선 더 심각했죠. 2021년 1342만 명이었던 사용자가 2023년에는 980만 명으로 18개월 만에 27%나 급락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어떨까요? 2025년 9월 개편 직후 카카오 주가가 6% 폭락했습니다. 구글 플레이 평점은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죠. 심지어 카카오는 이제 가난하다고 라는 AI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져서 조회수가 20만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주가 빈곤론이 밈으로 확산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입니다. 카카오톡도 페이스북처럼 망할 건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당장은 아닙니다. 2025년 10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여전히 4,797만 명이에요. 거의 변화가 없죠. 한국에는 카카오톡을 대체할 마땅한 메신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다들 쓰니까 나도 써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위험 신호는 명확합니다. 첫째, 신규 사용자, 특히 10대 유입이 줄고 있습니다. 둘째,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어요. 셋째, 구버전을 고수하는 사용자가 급증했습니다. 넷째, 사용자들의 불신이 쌓이고 있죠. 페이스북을 한번 보세요. 페이스북도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대한 기업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쿨하지 않습니다. 40대에서 60대의 SNS가 돼버렸죠. Z세대는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갔습니다. 카카오톡도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요? 지금 10대들은 이미 디스코드, 밴드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페이스북의 영리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페이스북은 몰락했지만 메타라는 회사는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2012년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습니다. 당시에는 비싼 거래라고 욕을 먹었죠. 하지만 지금 보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젊은 층은 인스타그램으로 잡았으니까요. 2014년 워치앱을 인수했습니다. 메신저 시장은 여기서 커버를 한 거죠. 최근에는 메타버스로 피벗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지만 적어도 변화를 시도하긴 한 거죠. 카카오톡은 어떨까요? 인스타그램급 대체제가 없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지 오래고요. 메신저의 본질을 망각했고 사용자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 리더십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카카오는 롤백, 그러니까 이전 버전으로 복구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불러왔죠. 자, 정리해볼까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의 공통점입니다. 혁신으로 시장을 장악했고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성공에 취해 본질을 망각했죠. 사용자를 무시하고 변화를 강행했습니다. 우리 없이는 못 살 거야 라는 오만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떠나기 시작했고 제국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4년의 페이스북은 여전히 큰 기업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쿨하지 않습니다. 40대에서 60대의 SNS가 돼버렸죠. 2025년의 카카오톡은 아직 국민 메신저이지만 사용자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10대는 이미 다른 플랫폼을 찾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10년에 걸쳐 서서히 몰락했다면 카카오톡은 압축 성장처럼 압축 몰락을 시현할지도 모릅니다. 2025년 11월 기준 카카오는 친구 탭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잃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사용자는 대안이 생기면 맹혹하게 떠난다고, 독점은 영원하지 않다고요.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에게 무너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틱톡에게 밀려났죠. 그렇다면 카카오톡의 다음은 누가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역사가 쓰이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셨나요? 대체 메신저를 찾고 계신가요? 10년 후에도 카톡을 쓰고 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